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내년에 개정되는 실손보험에 대한 개정 내용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 실손 변경에 대해서 영상을 한 2번 정도 찍은 적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일단 실손 개편안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핵심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 제목을 보시면 제4세대 실손이라고 써 있죠. 내년에 개정하는 실손은 제4세대 실손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을 하는 거고요. 핵심 키워드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내라. 실손보험을 아주 완전하게 대수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 할증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써 있죠. 자, 개정이 언제냐면 내년 4월에 개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내년 7월 달에 일단은 개정할 거라고 일단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신실손 대비 약 10% 정도 저렴하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비용이 한 10% 정도 저렴하다. 표준화 실손 대비 한 50% 정도, 과거 표준화 실손 대비 50% 정도 저렴하다. 옛날에 이제 표준화 전에 2009년 7월 이전에 실손을 가입하셨던 분들 대비했을 때 약 한 70% 정도까지 저렴하다라고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보다는 상당하게 보험료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인 건데, 자, 과연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보험료 수준을 많이 떨어뜨린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차등제를 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비급여라고 써 있죠. 비급여가 뭐냐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걸 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비급여가 부담이 돼서 여태까지 가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비급여가 문제가 되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주계약, 그 다음에 비급여는 특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차등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년에 개정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그러면 내년에 개정되는 실손보험이 차등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나는 이미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있어.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상품은 적용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차등제도가 시행되는 상품은 내년 7월 달에 개정되는 상품인 거지, 그 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단 기존에 가입을 하셨던 분, 실손을 가입하셨던 분들도 일단은 계약 전환, 뭐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방식처럼 계약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험사별로 일단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떤 보험사는 전환을 할 때 무심사로 그냥 전환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보험사는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확정안은 아닌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행 판매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질병 입원 의료비나 상해 입원 의료비는 5천만 원 한도 써 있죠. 그 다음에 통원은 30만 원, 180회 한도 연에, 이거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약관인 거고요. 이제 요번에 이제 내년에 변경되는 7월 달에 변경되는 제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는 일단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통원이 20만 원이에요. 자, 통원이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유병력자 실손을 가입을 하시면 통원비가 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약제비가 없죠. 근데 약제비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가 뭐냐면 통원 의료비의 한도를 줄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는 30만 원 한도지만 제4세대 내년 7월 달에 개정되는 실손은 통원비가 20만 원 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본인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나와 있기는 한데, 변경되는 거는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10%씩 올라간다라는 개정 내용인 거고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었는데, 일단 변경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급여는 10,000원, 단 상급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0,000원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를 또 따로 특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3만 원을 무조건 공제하고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발표가 확정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보다 사실 본인 부담금은 올라갔고, 본인 부담금도 급여랑 비급여를 나눠서 따로따로 공제를 따로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구조를 보시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손, 내년에 개정하는 실손, 주계약이 급여인 거고 특약으로 비급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실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3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충격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이거는 보장인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에 개정하는 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오긴 할 거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비급여 보장만 그러면 가입하는 게 가능한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지금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도가 조금 모자라서 통원비만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까다롭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개정되는 실손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이 급여고 특약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만 원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확정이 난 게 뭐냐면 비급여 특약만 가입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가입을 하시려면 급여랑 비급여랑 같이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요. 차등제에 대한 예시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단순하게 일단은 계산을 해 드릴게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비급여 기준으로 차등제를 두는 거예요. 급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비급여를 보험금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일단은 여기는 예시가 나와 있는 건데, 내가 1년 동안 비급여로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기준보험료, 비급여 보험료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일단 예시를 하면 마이너스 5%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할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할인 마이너스 5%. 10,000원이면 마이너스 5%는 얼마입니까? 500원 정도 할인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비급여로 100만 원 미만으로 1년 동안 1년 안에 수령을 받았다, 보험금을. 그러면 기존의 비급여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10,000원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100만 원 미만까지. 그 다음에 여기 3등급 보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미만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비급여 보험료가 10,000원이었잖아요. 100% 할증이 된 2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까지 사이에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비급여 보험료가 10,000원이면 200%가 플러스 되는 거니까 3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00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4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년에 개정이 되는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할인이 되고 그냥 유지가 되고 할증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딱 구분해서 나눠져서 붙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은 내년 7월 달에 개정이 된 다음에 일단은 가입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별표가 나와 있죠. 별표가 나와 있는데 자,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할인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내년 7월 달에 이후부터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할인 할증이 적용이 된다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보험사에서 보자는 거죠. 3년 동안 과연 손해율이 얼마나 나는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보험사마다. 단 적용을 시키는데 그 기준은 이 기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보험료 수준은 보험사별로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할인 할증은 딱 요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2021년도 7월 달에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 3년이 지난 2014년 7월 달 이후부터 이 할인 할증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일단은 예외 조건이 있어요. 예외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 산전특례 대상자, 암질환이나 심장질환이나 희귀성 질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아도 차등제를 두지 않겠다. 예외로. 그 다음에 장기 요양 대상자 중에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받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등제를 예외 조건을 두겠다. 이런 약관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 2년 연속으로 무사고자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개정되는 실손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 제도는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복으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는. 요 제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은 차등 제도가 똑같이 도입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죠. 안 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단체 보험의 실손 같은 경우에는 차등제를 도입할 수가 없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보험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변경되면서 유지하시는 분들은 차등제도랑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단체 보험은 차등제에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가입 주기입니다. 재가입 주기. 지금 판매되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한 번씩 약관을 개정해서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 7월 달부터 바뀌는 실손은 변경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제도를 보험회사에서 왜 만들었을까요? 손해율 때문에 만든 겁니다. 자, 이 15년 만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가장 큰 변경 요인이었던 게 과거에 15년마다 본인 부담금이나 약관이 변경된 걸로 재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했죠. 손해율은 좀 잡을 수 있지만 근데 이 15년으로 바꿔도 사실 손해율이 커지는 걸 크게 막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자, 5년으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단축을 해버린 거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보험사의 주장은 3년을 주기로 바꾸는 것을 원했지만 일단은 5년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나면 5년이 3년으로 단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 얘기니까 일단은 내년에 7월 이후에는 재가입 주기가 5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실손보험 말고 유병약자 실손도 있고 노후실손보험이라는 보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도 차등제도가 도입이 될까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된 보험이기 때문에 차등제도를 도입해서 운영되는 보험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이 내년 7월 달에 개정이 되면 유병력자 실손이나 노후 실손 보험의 판매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의 이제 생각이긴 한 거지만 비급여 차등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유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증으로 심사돼서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 차라리 유병력자 실손으로 가입을 해서 돈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그거는 그때 당시에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한번 저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현행 실손하고 개편항의 구조적인 거를 이렇게 딱 이제 한 장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주계약, 특약 이렇게 급여, 비급여 분리되는 거고, 차등 제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는 미적용이고, 비급여 부분만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할인이 되거나 아니면 할증이 되거나. 자, 본인 부담금은 20% 30% 다 올랐어요. 그 다음에 급여의 본인 부담금,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각각 공제를 한다. 그 다음에 한도도 일단은 비급여 3종이 일단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단 통원은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30만 원짜리가. 그 다음에 비급여 여기에 횟수가 일단은 지금은 연 180회인데 횟수가 안 나와 있어요. 횟수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확정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인 거고, 그 다음에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변경된 내용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실손보험에 옛날에 과거에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비용 자체가 너무 부담들어서 보험금도 많이 받아가지 않는데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착한 실손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개정되는 내년 7월 달에 개정되는 실손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내용인 겁니다. 과연 이거는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언제까지 내가 보험금을 계속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전환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내년 7월 달에 확정적으로 개정을 한다. 원래 개정은 4월 달에 제일 많이 하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7월 달에 개정을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은 일단은 변경되는 내년 7월 달에 변경되는 제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구조적인 확정으로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보험사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얼마나 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저도 보험 설계사이기도 하지만 뭐 저도 고객이기도 하죠. 보험사의 편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개정이 이렇게 너무 크게 되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신 분들보다는 불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실손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내년 7월까지 가입하세요, 이거는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 뭐 이미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 가입하셨고 지금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은 거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7월까지 가입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경되는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시고 일단은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